신은영 상태 기점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력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머리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022년이 다 어디 갔나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흘러버렸어요. 아, 이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법인 아나운서. 네. 꼰대. 아, 나도 꼰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김보빈 씨가 보기에 제가 뭐 좀 어때요? 꼰대 같아요? 아, 이렇게 갑자기 훅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네요. 뭐라고 말씀을 근데 저희 나선홍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나운서 선배시기도 하지만 좀 굉장히 길게. 열려 있으시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있으시다. 굉장히 지금 표정이 네. 반어법 같아요. 아닙니다. 반어적인 네. 표현 아닌가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꼰대가 아니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만 살짝. 네. 어쨌든 열려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보빈 아나운서도 후배들이 많잖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열려 있죠. 우리 보빈 아나운서도. 갑자기 막 걱정되네요.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소통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이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에서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30살 유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북 괴산에서 문화예술 교육단체인 문화학교 숲을 운영하고 있고요. 39살 이만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화예술교육단체 그리고 문화학교 숲.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문화학교 숲은 유아부터 어르신, 이주민 이런 다양한 계층과 연령 대상자분들과 여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문화 기획이나 지역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또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청소년재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정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활동,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는 그런 청소년 중심의 시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유동욱님부터요.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이 이제 청소년들 관련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 오늘은 이제 제작자, 영상 제작자로서 저희 문화의 집에 있는 유튜브도 제가 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이다 또 네. 제작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학교 숲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같이 기획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나눠서 그 역할에 맞춰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처음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유튜브 컨텐츠 수요도 늘어나고 이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문화의 집을 이제 홍보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창구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예술 교육 단체인데 문화예술 교육의 핵심은 어떤 소통과 만남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 만남을 갖지 말라고 하고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소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한번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문화학교 숲 이만주님의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어떤 영상인지 먼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일단 컨셉은 한 할머니 분이 나오셔서 이제 수수께끼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어린이, 그다음 중학생 친구들이 보고 그 문제를 맞추는 영상입니다. 수수께끼. 네. 어린이들이 맞힐 정도면 뭐 저희는 충분히 맞히겠네요. 저희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샤프는 이거 먹냐? 샤프 이거 뿌려갖고
순간 네가 먹는다는 거. 82세 아, 꽃깃띠 출제자 어머님이시군요. 이름은 네. 최복연. 어머니 옛날에 이렇게 자라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수수께끼 몇 개 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할 줄 몰라도 할게. 네. 시도 시도 못 버리는 씨가 뭐게. 시도 시도 못 버리는 씨가 뭐게. 네? 뭐래? 시도 시도 못 시도 시도 씨도 못 버리는 못 부리는 씨? 씨요? 모르겠네요. 씨. 야 너네 너무 삼씨. 네? 일단 나 갑자기 씨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너무 위험한 말을 위험한 말하는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요! 씨유. 아, 역시. 아저씨. 아저씨. 아, 못 버리는 씨. 네. 아, 맞네, 맞네. 근데 애들 진짜 좋아하네요. 아저씨. 오! 맞췄어요? 정답. 이거 맞췄네요? 맞춘 거예요. 우와. 그 친구들은 지금 몇 초등학생, 살? 초등학생. 아, 자, 두 번째 갑니다. 우로 먹고 옆으로 나오는 게 뭐게요? 우로 먹고 위로 먹고 옆으로 나오는 옆으로 나오는 거. 옆구리에서 나와요. 물어먹고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로 먹고 옆으로 나온다고요? 물어먹고 옆으로 나온다. 모를 거 알 것 같다. 그래 아까도 저거. 주전자. 아, 아, 그러네. 그러네요. 주전자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 옆으로 이렇게 물 이렇게 위로 먹고 옆으로 새똥이 뭐. 어릴 적부터 저를 보는 거야. 목소리 크네요. 네, 네. 언니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힌트는 돌리는 거야. 정답! 정답! 맷돌.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맷돌. 맷돌. 맞네. 위로 넣고 옆으로 나오는 거. 요즘에는 맷돌을 안 하죠? 맞네요, 진짜. 아, 생각을 못했네, 맷돌이. 이거는 옛날에는 이제 기계방앗간이 없으니까 두부 같은 거 이제 해서 먹고 콩 같은 거 타고 팥 같은 거 타가지고 이제 저기 떡 같은 거 하면은 고물 만들고 볶은 콩 이제 이렇게 타가지고서 떡도 해 먹고 인절미 이제 그러느라고 그래 이제 맷돌 빨간 주머니에 은돈 하나 가득 드는 게 뭐? 빨간 주머니에 저금통. 운동.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니까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상해. 빨간 주머니에 은돈이 가득 들어있. 아, 고추. 고추. 슈. 저요! 고추. 아, 맞았네. 아,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이 대단한데요. 아, 오히려 중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이 잘 맞히네요. 빨간 고추예요? 고추가 빨간 고추인데. 나 무화과인 줄 알아? 왜 은근인 줄 알아? 은돈이 그거 고추 씨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 너희 본 적 있어? 고추 안에 열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고추 빨아봤다니까. 근데 일단 빨간 고추가 마르면 그 안에 씨는 은돈이 아니고 금돈이야. 그러니까, 금세. 딱 땄을 때 그 빨간 고추는 이렇게 은돈인 거야. 그러니까 은색이라기보다 약간 좀 흰색 비슷하게 투명한 색이 있어. 그래서 은돈이라고 하는 거야. 금동률이 아니길래. 끝났어요. 네. 근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 세 문제밖에 안 내다니. 아, 정말. 근데 너무 좀 낯익은 그런 퀴즈들 아니셨나요? 나중에. 옛날 옛적 퀴즈들. 아,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이게 수수께끼 같은 거 내주시고. 네. 엿 하나 주시고 그랬거든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 네. 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상상력이 지식을 앞선다고요. 누를 수 있다고요. 그 상상력이 그만큼 풍부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특히 또 시골에서 그 뛰놀면서 고추도 보고 맷돌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네. 자라다 보니까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유동욱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우선 내주시는 문제는 하나도 맞추질 못했고요. 네. 근데 이 내주시는 문제들이 이제 어르신들의 삶과 약간 좀 밀접한 관계가 느껴진다고 좀 느꼈고, 이런 수수께끼 문제들로 통해서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하나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소통을 위해서 이제 세대 간의 소통. 할머니께서 문제를 내주시고 아이들이 맞춘다는 이 기획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이 굴곡진 근현대사를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이야기 보따리이자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네. 그리고 들으려고 해도 어떤 생소한 발음이나 이런 뉘앙스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 해주는 것보다 수수께끼 문제를 내니까 아이들이 더 이렇게 맞히려고 재밌게 듣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랑 그럼 최복연 그 어르신은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랑 활동하시는 분 중에 이제 김은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청천면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만난 어르신 중에 이렇게 뭐 옛날 이야기나 수수께끼를 정말 재미있게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아이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쩐지 어르신께서 방송을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말이죠. 어르신들이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좀 네, 어색해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잘 내주셨는데 이런 최복연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이제 섭외 요청을 갔을 때 내가 뭘 하냐 막 이러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잘 응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매우 좋아하셨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촬영 당일에는 손수 달력 뒷장에다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적어서 준비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해오셨어요. 아까 그 종이 뒤에 보니까 나왔죠. 숫자가 막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서로 그러니까 보지 않는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니까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어르신 같은 경우도 촬영을 되게 즐기면서 하셨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 내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려고 정말 모니터를 집중하면서 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말고도 어르신들과 또 청년들의 결혼에 관련된 그런 소통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네. 나는 내 나이가 지금 80이 아니라 나는 지금 20살이야. 예전에 못 해본 연애를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연애해보고 싶으신지 마음껏 상상 한번 해보셔봐. 연애면 남자도 하고 좀 사귀어봐서 좋으면 하고 또 딴 사람하고도 하고 그렇지 뭐. 그러다가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그렇지 뭘. 내 맘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자꾸 골로 댕겨. 그럼 골로 댕기지. 연애해봐서 그 사람 마음에 뜯어보고 하지 뭐 무턱대놓고 해요.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한테로 가. 그러면은 맘만 좋고 맘만 맞으면 되지 돈이 너무 많아도 필요 없어. 그래도 돈도 많고 뭐 인물도 좋고 돈 그래야지 많으면 뭐 무슨 안 얘기야. 맞아. 개코도 뭘. 그 이제 제목이 솔맹이꼴 할머니들이라는 영상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괴산에도 귀농 귀촌한 청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연애와 결혼이라는 화두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이러한 화두를 그냥 단순히 그 안에서만 소비하기보다는 이 70년을 넘게 사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삶에서의 어떤 결혼과 연애는
어떤 이야기로 나올 것인지를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주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혼. 네. 네. 이렇게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대가 소통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거나 또 그런 자리를 네네. 마련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지금 말씀드린 영상 말고도요. 그 할머니가 그리워지는 맛이라고 그런 어떤 계절 반찬을 할머니와 청년이 같이 나와서 수학부터 요리까지 하는 영상을 네, 만들었었습니다. 그 영상 정말 보고 싶네요. 네. 네. 수학부터 그러니까 네. 직접 그쵸, 수확해서 밭에서. 네, 네, 그걸 수확하죠. 바로 이제 요리까지. 네. 예를 들면 뭐 호박을 따서 그렇죠. 호박 무슨 그 찌개 같은 거. 네. 맛있잖아요. 네. 또 할머니의 비법으로 네. 이제 손맛으로. 그건 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대면 소집단을 계속 지향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과 청년을 이어줄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리가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같이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요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같이 이렇게 만들어 오신 요리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계절별로 쭉 요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네. 두릅, 뭐 추나물 같은 두릅. 네, 다양한 나물 요리를 했고요. 네. 여름에는 이제 고추나 뭐 호박 가지고 뭐 고추전 아니면 호박 무침 요리를 했고요. 호박 무침. 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또 갈무를 하는 계절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깻잎 장아찌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무생채를 만들기도 하고. 무생채.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동치미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장김치를 같이 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만 얘기해. 시장기가 확 도는데. 너무 맛있겠어요. 네. 진짜 이런 시간이 아니면 할머니한테 직접 요리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면서 또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청년들 반응은 어땠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 할머니가 그리워지는 맛에 출연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괴산 두레학교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배우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살면서 항상 배우는 것만 하셨지 누군가에게 본인의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졌던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좀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어떤가요? 어르신과 이제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르신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아쉽게 이제 당선은 안 됐지만 네, 그래서 있었고 이제 저희가 대신 저희가 청소년 자원봉사를 진행할 때 이제 독거 어르신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을 해요. 이제 대신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의정부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중에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강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특성을 아예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과 또 청년들, 아이들의 관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뭔가 좀 달라졌다면 어떤 게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만주님. 네. 제 생각에는 또 새로운 서로에 대한 존재 확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어느 마을에나 계시는 할머니 아니면 어느 초등학교로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 이 정도로만 이제 서로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런 영상을 계기로 해서 어느 마을에는 어떤 할머니가 살고 그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런 수수께끼를 아시더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친구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할머니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요리를 할 수 있더라. 네. 이제 이런 서로의 존재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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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좀 봐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하는데 흥선 청소년 문화의 집 네. 유동욱님의 영상입니다. 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없어? 아니 어떻게 빼고나요? 누나 싹 닦아놔. 군고구마 싹으로 맛있다. 이 신조어 테스트 같은 건가 봐요. 맞습니다. 네. 군싹. 군싹이 뭘까요? 군침이 싹 도는 이거 그 군침이 싹 도는 거. 군침이 싹 도는? 이거 무슨 일이고 아니에요? 아, 무슨 일이고. 아, 그러네. 이거는 익숙합니다. 네. 무슨 일이고? 이거는 너무 쉽죠. 무슨 일이고 무슨 일. 이거 알고 계셨어요, 나선홍 아나운서? 전혀 모르겠네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네. 일이고. 이거는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나 이거 도대체 모르겠네. 출세골? 슬래시 세금. 슬세권. 저거는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내가 갈 수 있는 맞아요. 거리. 저도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고 계셨어요? 네네. 편의점 가까운 데는 편세권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슬리퍼 신고. 그거다. 이거는 출세권, 역세권 같이.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네, 그렇지. 어려워. 이건 누구야? 아, 애벌레 빼고. 야, 애들 빼고 시작하자. 그래, 얘들 빼고 시작하자. 야, 키안 잡히는데 얘 빼고 햇볕이. 시작하자. 햇볕이? 아, 저 이거 알아요. 아, 전혀 모르겠네. 네. F195년. 맞나요? 아닙니다. 못 빼고 시체 아닌가? 응? 애교 빼고 시체. 정답. 애교 빼면 시체. 이야. 네. 예쁘다? 김보민 아나운서는 저 같은 좀, 사람을 말하는 네, 거죠? 거리가 있는. 애교 빼면 시체. 애빼시. 다들 반응이 좋지 않네요. 알겠네. 갑자기 통일. 갑자기 갑통알. 이거는 나는 왜 알고 너무 생소해요. 갑통알. 이 갑이 그 갑자기 통 알 수 없네. 갑인지가 약간 아이고. 갑자기 통 알 수 없네. 진짜 그거 아니에요? 갑통알 알. 갑자기 통화 알람 울리는데? 갑자기 통화하는데 알람이 울렸어. 그런 거 같아. 갑자기 알 수가 없네. 갑자기 통 알 수 없는데 좀 비싼 거. 맞나요? 정답?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뭐예요, 갑통알? 갑자기 통장 잔고를 보니 뭐 알바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스프지는 뭐냐? 스시 불고기 제육, 스파게티 불고기 제육볶음. 했어요, 진짜. 스불제? 생각나는 게 스시 불고기 제육볶음. 아, 스시 스시 불고기 제육 너무 야. 웃긴다. 스불제? 이건 알아. 이분들이 제일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반모? 누구 반모? 너무 어렵다. 반한 모습? 반모임 아닙니까? 반모임? 반모임이네. 반모임.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닐 것 같아요. 정말 모드. 아, 진짜?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반말 모드. 저는 이제 탈모가 절반 정도 진행됐다.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슬프다. 그럼. 제발 조용. 제발 조용. 제발 조용. 아,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이거. 제발 조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발 좀요? 정보정요. 정보정요. 아, 정보 종류? 네, 아, 제발 좀. 그렇구나. 제발 좀. 이건 너무 어렵다. 제발 좀요. 아니에요? 자, 제발 50대 봅니다. 50대. 제발 저려. 야, 이분들 심하네. 이건 뭐예요? 오저치. 모저치고? 오, 저 치고 가셨어요. 나 그거 어깨빵 아니야? 어깨빵 다음에 저 치고 갔어요? 아, 이거는 어렵네요. 20대도 모르는 그런 문제. 의외로 이런 문제를 50대가 맞춘다. 오저치고 못 갔다. 이거 그거다. 오늘 저녁 치킨 뭐? 맞나 봐. 맞습니다. 아,
자, 이분들 한번 보시죠. 55. 55. 이건 알아요. 네, 아세요? 아. 힘맞네.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열반내를 이제 많이.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거. 킹반내도 너무 쉽죠? 나 진짜 킹반내, 열반내라는 왜 킹반내라고? 열반내를 요즘 애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받는다. 약간 그런 느낌. 열반내, 킹이 열반내. 킹이다. 최고로. 최고다. 열받는다. 뭐 이런 느낌? 우선 저는 이런 신조 이런 걸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그리고 뭐 이런 신조 많이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글로 그냥 장르 시키는 야, 역시 우리 10대들이 모노 치고 말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자기 마음대로 줄여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좀 없어졌으면 이해도 할 수 없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고 끝나고 바로 그냥 킹 받네. 막. 이런 이제 줄임말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 문제보다 어려워. 그러게 어려워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일단 한 단어들이 대충 어떤 의미를 가진지는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상황이 아니면은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와, 네네. 참.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네. 킹 받으셨어요? 약간 킹 받으려 하네. 몇 문제나 맞히셨어요. 거의 뭐. 정말. 네. 창피한 문제?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웃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다 모르셨잖아요. 우리 피디님, 작가님 다 모르셨잖아요. 다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맞히신 것 같은데 요새는 신조어 모르면 거의 10대들이랑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 청소년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약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물어보니 이제 듣고 나서 이런 뜻이라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실제로 10대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소통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그런 신조어들을 좀 모아서 이제 세대별로 풀었을 때 과연 각 세대별로 얼마나 맞출까 궁금해서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획이 좀 참신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영상에서는 오히려 10대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저도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잘 못 맞출 줄 몰랐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조어랑 이런 유행어 같은 거는 이제 SNS나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한 학생이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하는 연령대의 남학생들이다 보니 이제 SNS 쪽보다는 게임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많이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문제들 중에서 원래 알고 있던 단어도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 머선 129인가? 그거랑 킹받네 두 단어만 알고 있었어요. 거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우리 이만준 님도 아주 뭐 집중해서는 보시더라고요. 근데 조용하셨어. 문제는 많이 못 맞히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청소년들 계속 만나고 있어서 많이 맞출 줄 알고 봤더니 절반도 못 맞췄네요. 몇 개나 맞히셨어요? 3개. 3개. 3개면. 그래도 그러면 이 영상에 참여한 분들은 어떤 분인 거예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에 자주 오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섭외할 때 좀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 얼굴이 나가니까 요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섭외하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햄버거로 유혹해서 이렇게 좀 섭외를 하게 되었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대에서 60대 분들은 이제 저희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당시 실습했었던 실습 선생님 2분 이렇게 같이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령대로 이렇게 다들 신조어를 푸셨는데 반응이 어떠셨는지 특히 그 40대부터 이제 50대, 60대 이분들 계속 외쳤던 게 이제 패스입니다. 패스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학생 처음 이제 신조어에 대한 정답을 딱 알려줬을 때 이게 이런 뜻이라고 약간 어이없어하는 반응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이런 언어를 써서 이제 소통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생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신조어가 이제
그 10대들의 뭐 소속감이나 아니면 또래에서 재미를 추구해서 쓰이는 거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의 장벽이 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네,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참신한 기획이었다. 네, 그런 말씀 재밌었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오답도 너무 재미있었고, 아까 뭐 앱 빼고 시어머니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앱패시. 앱 빼고 시어머니는 뭔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앱패시. 네. 앱패시 정답이 뭐였죠? 애교 빼면 시체. 네, 저랑 어울리는 말이었잖아요. 네. 아, 정말. 아니, 혹시 나선홍 아나운서 시절에는. 네. 잠깐만요. 예전에는. 시절이 뭡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혹시 어떤 뭐 유행어 같은 거 있었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횃불 들고 다녔던 시절은 아니에요. 삐삐 시절. 삐삐? 그러니까 이제 뭐 왜요? 삐삐 쓰셨어. 언제 쓰셨어요? 잠깐만요. 삐삐 세대예요. 저 여기 차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네. 뭐 빨리빨리를 파리파리 뭐 맞아요. 486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천리안 뭐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나우놀이 이런 건 맞아요. 네. 그 영화 접속 전도연 네. 시작하면서 이제 기억시오 기억시오 감사. 네. 네, 맞죠. 뭐 이거 캡이다. 뭐 맞아요. 너무 좀 진부한가요? 네. 분위기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 때도 이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삐삐를 잠깐 썼었고, 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어렸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헐. 네, 당근 뭐 말밤 뭐 이런 거. 네. 그거 최근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뭐 어리니까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의 어떤 우리만 알아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약간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재미삼아 이런 세대는 이런 단어 언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2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긴장해 주세요. 정말요? 자, 네.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문제를 드릴 겁니다. 네, 맞춰주세요. 일단은 1번. 빠테. 빠테 뭘까요? 저도 맞힐. 그럼요. 빠테. 빠테? 빠테. 레슬링 용어 아닌가요? 빠테루에서. 아닙니다. 삐. 빠른 테이프. 빠른은 맞아요. 빠른. 태 뭘까요? 태. 태세배. 빠른 노가리. 빠른 명태 아니고요. 빠른 황태 아니고요. 네, 어렵네요. 정답은 빠른 태세 전환.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셨어요. 그걸 왜 저렇게 말을 해요? 빠테. 그러니까 뭔가 친구가 너무 뭐 이렇게 위에 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막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분위기를 좀 망쳤잖아요. 빠테. 약간 그런 느낌. 네, 빠테. 그렇구나. 자, 2번째 문제. 이번엔 3글자입니다. 당모치. 당구할 때. 당모치. 뭘까요? 여러분도 양보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네,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 뭐, 두 분이. 네. 당구 못 치는 사람. 삐. 아닙니다. 네네. 치는 일단, 거의 모든 신조어에 들어가는 치는 일단 이건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치. 아까 문제에도 잠깐 나왔었던. 치. 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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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당구장에 모여서 치킨을 먹자! 아닌가요? 맞잖아요. 삐.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답은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당모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 그런 말을 왜 제작진 합니까? 너무 고난도의 문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조댓구알. 해주세요. 네, 정답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정답. 이야. 네. 역시. 이거는 딱 시원하게 맞히셨네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알람 설정. 네, 알람 설정. 네. 거의 다 못 하나 맞추셨나요? 네. 네, 하나, 빵. 저 빵이 뭡니까? 빠테. 네. 어쨌든 빠테로 빠른 태세 전환으로 제가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면은 우리 유동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보다는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더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만의 그런 특징이랄까요?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요 질문이 좀 제일 약간 어려웠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 요즘 아이들도 이제 저희 어릴 때랑 약간 특성은 거의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학창 시절은 뭐 학교가 싫거나 아니면 학원이 싫고 뭐 친구들끼리 또래지어서 노는 걸 좋아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좀 요즘은 다른 특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스마트폰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배터리가 뭐 프로그램 중에 없으면 약간 불안해한다거나 이제 이런 충전기를 항상 이제 갖고 다니는 약간 요렇게 가장 큰 다른 특성이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다 보면 이제 그 세대 차도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대 차이는 이제 뭐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느껴지진 않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그때는 이랬는데 너 이거 알아? 하면은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게 말할 때가 좀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물어보면은 한 반의 학생 수는 몇 명이야? 이러면은 막 20 몇 명 이러고 요즘은 뭐 검색을 네이버로 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로 바로 검색하는 거. 포털이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찾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SNS에서 뭐 유행하는 말투라던가 뭐 인싸들의 그런 거를 이제 막 할 때는 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세대가 차이가 난다고 개인적으로는 네. 저랑도 어떻게 세대 차이 가끔 많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김보민 아나운서는 무슨 얘기세요? 이 솔직히 좀 뭐 걸그룹 얘기하고 뭐 그럴 때 약간 심지어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MZ 세대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그들을 존중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뭐 마주치더라도 이제 웃으면서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존댓말도 해주고 이제 그런 공통의 관심사 같은 걸 좀 물어봐요. 그래서 뭐 너 이거 좋아해? 해서 제가 아는 분야면은 같이 이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제가 모르는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질문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좀 더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이제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간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나눠주면서 이제 약간 내적 친밀감을 좀 유대를 많이 증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은 먹을 걸로 이렇게 이거는 소통이 맞나요? 유혹. 네, 유혹. 우리 이만주님은 이제 그 MZ 세대뿐만 아니라 또 뭐 여러 어르신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소통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지금 옆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상호에 대한 존중이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온전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 어떤 이러한 신뢰관계가 전제가 되면 그런 소통이 먼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취존 세대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동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문화 자체를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이제 자라왔던 뭐 가정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학교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이 이제 저희 때랑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들 좀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선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이제 뭐 배제할 게 아니라 이제 열린 사고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친구들이랑 앞으로 더 만들어 보고 싶은 영상 뭐 있으세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들의 신조어를 어른들이 좀 푸는 그런 시간의 영상이 되었다면 이제 어른들의 언어를 청소년들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이제 청소년들에게 소통을 할 때 이제 어른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진 않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그리고 서로를 좀 이해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계획은 있습니다. 임한준님께서는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충북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 문화주교육 거점 지원 사업을 지금 올해까지 4년을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거점 사업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도전과 시도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다양한 영상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 아카이빙해서 여러 사람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그 소통, 오늘 소통으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주 일선에서 잘 실천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임한준 씨부터요. 네, 참 이 미디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런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과 함께 그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도움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과의 어떤 영상 참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미디어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초 단위에서의 어떤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좀 만들어진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역량이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좀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욱님. 저는 이제 의정부에 이제 청소년 재단 이제 근무 소속되어 있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제 저의 이제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우선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영상과 같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좀 더 즐거운 추억거리를 좀 많이 남겨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이 아주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수께끼부터 신조어까지 이렇게 함께 풀어보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그 신조어 뭐 저희가 이제 재미로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 저희 TBS TV에 우리말 고운말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제작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신조어를 또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두 분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 일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까워요. 공부는 조금 더 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봐도 보고 싶은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미 보고 있는데. 농부가 쓴 거거든요. 자, 이거는 선배 읽어봐주세요. 농부께서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아,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일일이 쓰신 거예요? (2016년 8월 28일) 수요일. 오늘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점심때쯤 몇 방울 떨어지고 끝이 났다. 생강에 요소 비료 좀 뿌렸는데 잎사귀가 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파 묘상에 갔다가 한창 관찰하고 관리하고 또 돌아와서 제초하는 게 일과 시작이다. 양파 망 작업하고 썩은 것 중에 단단한 것을 골라서 망 작업하여 보니 44개 가까이 되어서 대전의 원협의 공판장에 가져다 놓고 왔다. 오늘은 밤이 되니 선선하다. 어제는 온도가 낮과 별차가 없었는데 양파 썩은 것을 모두 치워야 하는데 아깝다.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오면 정말 한 알 한 알이 다 아깝거든요. 정말 다 소중하고 이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다. 하늘이 맑고 햇빛이 쨍쨍한 가을 아침. 하우스 안에선 손과 발이 꽁꽁 어는 듯하고 하우스 밖에선 찬바람이 코끝을 때리듯 스친다. 농사에 뛰어든 2020년. 벌써 올해 농사도 끝이 보인다. 하우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수많은 나의 모습이 또렷하다. 가을 채소는 보기엔 좋으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걱정 많았던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따낸 덕에 판매 걱정은 덜었고 앞으로도 덜하다. 다가올 보릿고개를 잘 준비하면 올해 가득했던 걱정도 끝이다. 첫 해 농사를 겪으며 냉혹한 농업의 현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잘 견뎠고 지금도 잘 버티고 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도 컸다. 농촌에 완주에 살면서 내가 인복이 있구나 싶다. 내 옛날에 그 농사 지었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어요. 저도 잘 버텨왔고 이 청년도 이렇게 영농 일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대견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이건 반갑네요. 가만히 있어 이게. 산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연두예요. 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 장난감을 받고 싶어요. 비슷한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연두가. 참고가 또 있네요. 사실 저 착한 일도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렸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도 해요. 그리고 학교 심부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선물 좀 주세요. 연두가. 나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굉장히 부럽죠. 공부를 열심히 하라기보다는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공부는 조금 더 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9살이니까. 자, 시작. 코로나 마스크. 호랑이보다 사납고 강도보다 무서운 코로나. 내가 70몇 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간 존재는 처음 봤다. 많은 사람에게서 직장도 빼앗고 선생님과 제자를 못 만나게 하고 부모 자식간 이성가족을 만들고 친구들 얼굴을 못 보게 하는 이 나쁜 코로나가 어서 없어져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여름 동안 마스크 쓰느라 고생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굳이 괜찮은 점을 찾아보자면 요즘 들어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마스크가 도움이 되는 일도 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보온이 되고 세수 않고 그냥 있다가 마트에 갈 일이 있어도 마스크만 쓰면 그만이다. 또 밤에 잘 때 마스크를 쓰고 자면 호흡기에 좋을 것 같고 가습 효과도 있다. 그래도 코로나는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모니 쌤은 연두가 되게 좋았대. 왠지 막 챙겨주고 싶고 또 계속 봐도 보고 싶고 막 그랬었대.
봐도 보고 싶은 건 말이 안 되는데 이미 보고 있는데. 해. 안녕하세요. 저는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입니다. 저는 웬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이보입니다. 저희 오늘 할 소통 주제는 노래이고요. 요즘에 놀라운 토요일에서 받아쓰기 바스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의 세대에서 유행을 했던 노래들을 주제로 노래를 듣고 받아쓰기를 해볼 겁니다. 네. 네, 1번 문제입니다. 초성 보여드립니까? 네. 지금 한번 상태에서 보여주시겠어요? 좀 심각한데요? 너도 우리 너희들 너에게 나의 꿈 들려줄래? 저는 예구 난 이젠 아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줄래? 그럼 초성? 어려운데요? 우와. 자, 보여주시죠. 땅거미 내려 땡땡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는. 와, 거의 근접했습니다.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는. 수리선생 10점. 이게 진짜 극한 난이도. 7글자 썼는데요. 뭐 쓰셨죠? 까맣게 길에 앉아. 까마귀. 저는 까마귀 기러기 정대 길에 앉아. 갑자기 바다야. 다 적으셨나요, 뭐를? 까마귀 크다 커. 그리고 어디야. 어디야. 그렇게도 들리겠네. 얘들아. 얘들아는 너무 진짜 복병이다. 얘기 못해 절대로. 살짝 설렜어 난. 여기까지. 근데 앞부분을 모르겠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줄은 모르겠고 두 번째 뭐 얼굴을 찌푸리지 마. 오, 비슷해. 비슷해? 네. 비슷하게 찍었는데. 수리선생 10점. Let me take you on a magic carpet ride. Yeah. 손을 잡아 따라
난 한 단어만 썼어. 처음에가 손을 잡아 날아와. 오! 맞죠? 땡땡 뭐 다시 보름달. 그다음에 가르쳐줄 오늘 밤. 그다음에 가나다라 봐봐. 오. 쓴 거 보여주세요. 손을 잡아 따라와. 솔직히 그 뒤로는 못 썼어요. 정답은 맑은 날씨 보름달. 이러니 잘못하다가 우리가 말이 안 돼. 내가 손을 잡아 날아와. 좀 옛날하고 노래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무심코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는 신세대 노래도 좀 일부라도 듣고 싶어요. 저도 아까 들어본 노래 중에 아는 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던데 옛날 노래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보다 말이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도 짧은 음에 더 많은 걸 넣는 것 같고,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그대여 뭐 이런 식 감탄사가 많이 들어갔는데 요새는 그런 감탄사조차도 다 틀리고 또 살짝 반복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음을 더 많이 라이브 살리는 것 같아서 언어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 또 섞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옛날 노래라고 하면 단조로운 애, 우리나라 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되게 빠른 노래들도 많고 또 새롭게 들어본 노래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찾아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TBS